문제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상세한 풀이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공사 방송입니다. 제가 뭘 뽑고 왜 뽑기를 하는지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뽑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제발 92쪽 버클리의 관념론이라는 거라는데 조금 그냥 저의 취향을 바탕으로 한다면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92쪽 피고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자, 92쪽을 폈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되게 하기 위해 최대한 집중해서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띄워놓은 행동은 1편에서 말씀드렸죠. 이 네 가지만 가지고 정보를 처리하며 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네 가지 행동 중에 어떤 게 도입돼서 하고 있는지는 지난번 영상처럼 자막으로 알려드리는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1문단의 첫 번째 문장 같이 보면 되겠죠. 상식적 실제론의 입장에서는 감각을 통한 지각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1번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저 같은 사람은 배경 지식이 딸리기 때문에 바로 손이 들어가 줄 거고요. 손이 하는 건 4번 행동일 텐데 되게 대단한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순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읽고 머릿속으로 알겠는 걸 손으로 쓴다. 이게 아니라 손으로 써서 머리에 집어넣어 준다. 딱 읽었을 때 100% 딱 알겠는 내용은 굳이 손이 나갈 필요가 없지만 손이 나간다면 이 내용 금방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식적 실제론의 입장에서는 감각을 통한 지각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대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뭐랑 상관없이 감각을 통한 지각의 여부와 상관없이 한번 해볼까요? 지각이 된다고 해서 존재한다가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지각을 못했다고 해서 존재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내용 정도라고 처리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끝. 그게 바로 뭐의 입장이다? 상식적 실제론의 입장이다. 말뜻 그 자체도 생각해봐도 좋고요. 상식적으로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입장이니까 지각이라는 게 그 상식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건드릴 수는 없나 봐요. 처리 끝. 첫 번째 정보기 때문에 조금 더 공을 들였다. 이 느낌을 공유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가볼게요. 하지만 우리는 감각의 한도 내에서만 외부 세계의 대상을 지각할 수 있을 뿐 대상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라는 존재가 나오네요.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하는 건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없다. 실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건 할 수가 없다. 즉 상식적 실제론에서 말하는 그걸 우린 할 수 없다. 이 정도의 내용일 거예요. 더 가볼까요? 이러한 점에서 버클리는 이 사람은 상식적 실제론을 주장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의 대상이 아니라 감각기관의 지각을 통해 마음속에서 형성되는 관념뿐이라고 같다. 제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랑 아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지각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건 보통 관념적이지 않은 것, 구체적인 거라고 말하는데 여기선 오히려 관념을 파악할 수 있다. 감각기관의 지각을 통해 마음속에서 형성되는 무언가를 파악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을 통해 마음 속에 있는 관념 정도를 알 수 있는 것뿐이다. 끝. 어둠 속에서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갖게 된 관념만으로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앞정보와의 연결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둠 속에서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갖게 된 관념. 코끼리의 코를 만졌습니다. 뭘로?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을 했네요. 갖게 된 관념, 이건 앞에서 말한 그 관념이고요. 마음속에서 형성됐겠네요.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알 수 없다. 코끼리의 전체 모습이 뭔데요? 대상의 실제입니다. 배경 지식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요. 위에 있는 정보랑 맞춰서 대응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겠죠. 무조건 이거 위에 있던 말을 좀 구체적으로 말한 것 같은데 혹은 위에서 나눈 그게 적용되는 것 같은데 그런 순간에 바로 위 내용과의 어떤 대응을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제한된 감각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관념 중 어느 것이 대상의 실제와 일치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냥 똑같은 말이네요. 근데 한 번 더 제한된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감각 경험 자체가 되게 일부분만 알 수 있지 전체를 못 본다 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죠. 코끼리의 전체 모습이라는 것 때문에 대상의 실제가 부분이 아닌 전체에 해당한다는 걸 우리는 알았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외부 세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각 경험을 통해 지각된 관념에 국한된다는 것이 버클리의 관념론적 입장이다. 좀 특이한 건 이 내용이랑 이 뒤에 내용, 이 뒤에 두 정보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서 열심히 했다면 뒤에서 설명해 주는 건 부연 설명에 불과할 테니까 그냥 똑같은 얘기 또 하는구나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위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을 확인하지 못하고 뭔 말이야 하고 읽은 사람은 마지막 문장에 가서야 겨우겨우 정리가 되는 순간이 아닐까. 근데 위에서 미리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 정도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1문단 끝났으니까 5초 정도 점검하는 시간 가질게요. 다 처리했는지. 원래는 그건데 우리는 이렇다. 버클리는 그거에 대해서 말을 정해줬고 예시를 들었으며 뒤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했다. 오케이, 끝. 요 정도 내용이 아마 1문단에서 하는 일의 전부일 겁니다. 2문단으로 가볼게요. 2문단 버클리의 관념론적 입장에서 1문단에서 빠뜨린 거 조금 점검해 볼까요? 관념론적 입장이라고 말하는 게 상식적 실제론이라고 말하는 이 론이랑 통하잖아요. 그래서 버클리는 위에서 말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독자적인 생각을 펼치는구나.
그럼 빠뜨린 게 있나? 가봤더니 우리는 결국 뭐만 본다. 관념을 만드는데 그게 어떤 것이 대상의 실제와 일치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예 모르고 우린 그저 관념을 모아나갈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외부 세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건 오직 감각 경험을 통해 지각된 관념에 국한된다. 이 관념들을 모으는데 뭐를 절대 모른다. 실제를 모르는데 이게 그 관념들이 모인 게 사실은 실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파악한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거죠. 버클리의 관념론적 입장에서 외부 세계의 대상들은 우리 마음과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단지 우리 마음속 관념들의 집합일 뿐이다. 얘는 뭐에 대한 관심이 없나요? 대상의 실제에 대한 관심이 없네요. 그저 어차피 관념들의 집합일 뿐이다. 왜? 이건 실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는 존재하는 것이란 곧 지각되는 것이며 지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빡세네요. 실제는 알 수 없어 우리는 부족해 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린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관념들밖에는 모르니까 그 외에 존재한다 존재 안 한다의 개념을 아예 없애버리고 지각되면 존재하는 것, 지각 안 되면 존재하지 않는 것 이라고 아예 빡세게 예외 없이 보네요. 대상을 지각하는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상식적 실제론자의 입장을 비판했다. 드디어 여기까지 갔네요. 그냥 읽었을 땐 상식적 실제론 그걸 바탕으로 내용을 새롭게 펼쳐나가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아예 조금 다른데 했던 것이 결국은 결말이 이렇게 지어집니다. 비판한다. 왜 비판할까요? 위 정보와 연결.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버클리는 이걸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버클리는 지각의 조건 또는 지각하는 주체의 유무와 무관하게 대상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부정하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 이야말로 또한 부연 설명이 됐네요. 이 문단까지 봤을 때 뭐죠? 버클리는 생각보다 감각기관으로 지각하는 거에 진심이었다. 그 진심인 것들은 결국 어디까지 나아갔다. 존재하면 지각되는 것이다. 반대로 지각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상식적 실제론 이런 걸 아예 깠다. 왜? 별도로 존재하는 무언가란 없으니까. 여기까지가 이 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리 다 했다면 5초 동안 점검했나요? 3문단으로 가보면 되겠네요. 3문단. 하지만 이렇게 대상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하고 관념이 곧 존재라고 보는 버클리의 입장에 대해 상식적 실제론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거 너무 좋지 않나요? 뭘 할 수 있으니까 4에서 맨 마지막에 써있는 번호 붙이기를 수행할 수 있고요. 번호 붙이기를 수행하는 순간 그냥 글자를 막 따라가다가 길을 잃는 그런 순간은 좀 줄일 수 있습니다. 1번 그리고 2번을 찾아요. 일단 2번은 여기 있네요. 일단 1번 길을 잃으면 안 돼요. 1번은 뭐다? 상식적 실제론에서 버클리를 까는 이야기. 첫 번째, 그의 주장처럼 외부 세계의 대상이 관념의 묶음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접하는 대상들이 환각일 수는 있지 않을까? 뭔 얘기일까요? 위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대상의 실제와 일치하는지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고 그저 관념들의 모음이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접하는 대상들이 환각일 수 있지 않을까? 환각이란 뭘까요? 감각적으로 지각은 되지만 존재하지는 않는 것. 이건 왜 이런 게 가능하죠? 상식적 실제론의 입장이니까 가능하죠. 환각이라는 말을 위에 있는 말로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상식적 실제론의 입장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였으니까 감각을 통한 지각의 여부 상관없이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 환각은 존재하진 않는데 지각되는 것이면 되잖아요. 위의 내용과 연결을 일부러 했더니 가능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에 대해 버클리는 비판만 계속했다면 내용 파악하기가 더 쉬웠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버클리가 튀어나오네요. 지각된 어떤 것이 환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감각 경험들이 반복되는 유형인 족을 이루는지 관찰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박을 했네요. 버클리의 반박입니다. 감각 경험들이 반복되는 유형인 족을 이루는지 관찰한다. 감각 경험을 통해 뭐를 형성하죠? 관념을 파악합니다. 근데 요것들이 이루는 어떤 무언가가 있는데 반복되는 유형이래요. 족 이걸 이루는가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가령 예를 드네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얘는 필수 행동은 아닌데 팁이다. 어떤 팁이냐면 어려운 개념을 먼저 줘요.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개념 나오고 예시가 나왔어.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읽으라고 하죠. 먼저 개념을 읽고 처리할 걸 최대한 처리해 본 다음에 이해하려고 노력해 본다. 근데 아마 그 이해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확률이 높겠죠. 왜? 뒤에 예시가 있다는 건 개념이 더럽게 어렵다는 거니까. 그 다음 예시를 읽습니다. 예시를 읽고 이런 내용이구나. 처리를 다 하시고요. 이해까지 성공하셔야 합니다. 왜? 그걸 못하면 뒤는 없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걸 말씀드리죠. 3번 개념으로 돌아가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예시를 보고 오니까 알겠네. 까지를 수행하셔야 끝이 난다. 얘는 팁이니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꼭 해야 되는 행동만 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나무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감각 유형들의 한 유형을 지닌다. 위의 내용과 연결하세요. 족. 유형을 지닌다. 그러니까 뭘까요? 얘는 환각이 아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는 각도나 거리에 따라 그 형태나 크기를 달리 지각할 수 있으나 나무에 대한 시각적 경험과 촉각적 경험은 일련의 체계성을 갖는다. 뭘 갖는다? 족. 나무에 대한 우리의 감각 경험들은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감각 경험의 조건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변화의 폭은 크지 않다. 이에 반해 족. 감각 경험의 질서 있는 연속을 지니지 못한다는 점에서 환각은 감각 경험들이 족을 이루지 못한다.
족 X. 이렇게 본다면 대상의 존재가 입증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감각 경험과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앞말과 관련짓기 감각 경험과 대상의 실제 간의 관계가 아니라 감각 경험들 간의 관계다.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규칙성이 있는가를 보는 건데 이걸 한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족 끝. 내용 정리해볼까요? 5초 동안 내용을 다 봐야 되니까. 봤더니 상식적 실제론자들이 까다. 까겠죠. 왜? 버클리는 극단적이니까. 첫째, 관념의 묶음이라면 접하는 대상들이 환각일 수 있잖아. 그냥 환각일 수 있잖아가 아니라 감각적으로 지각은 되지만 존재하진 않을 수도 있잖아.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더니 버클리가 바로 받아서 이야기하죠. 그건 족을 이루는지 아닌지만 보면 돼. 예시를 쭉 봤더니 나무는 족을 이뤄. 환각은 족을 이루지 못하지. 되게 성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맨 마지막에 갔더니 뭐랑 뭐를 보는 게 아니라 감각 경험을 보고 대상이 실제하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감각 경험들끼리 서로 족을 이루는지만 보면 돼. 이러고 끝났어요. 하루 종일 족만 얘기하는 거의 종무새급이었죠. 쭉 나오는 내용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별로 볼 게 없었어요. 엄청 쉬웠죠. 족을 이루는지 확인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개념이었으니까 그 개념에 대한 확인까지 하시고 지나간다면 끝났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단 번호가 붙어있네요. 왜 번호가 있는 걸까요? 얘는 상식적 실제론의 입장에서 버클리를 까는 두 번째 이야기니까. 예측 독해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이런 예측이 가능할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마 상식적 실제론이 까고 버클리가 또 반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본 다음에 맞으면 와 예측이 맞았네 하시면 되고 아니면 예측을 수정하시면 되고요. 들어가 볼게요. 대상에 관한 우리의 감각 경험들이 독립적 대상을 표상하지 않으며 외부 세계들의 대상은 우리에게 지각되는 동안만 존재한다고 본다면 내가 바로 앞에서 나무를 보고 있지 않다고 해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나무에 대한 감각 경험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유형을 유지하는 것은 나무라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은 아닐까? 첫 번째, 지각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요거죠? 어떻게 한 걸까요? 위의 내용이랑 또 맞춰 본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게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했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됐다면 상식적 실제론의 입장에 나온 건 이게 전부니까 돌아와서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얘를 어떻게 관련 지을 수 있을까를 해보셨다면 비슷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 나무에 대한 감각 경험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말 바꾸기 족이 있다는 것은 이유가 그냥 환각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바로 실제로 존재한다의 줄임말이 실제겠죠? 이게 이유인 거 아니냐? 즉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제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버클리는 휴 편한 예측을 한 게 그대로 지켜지는 순간일 겁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자인 신의 존재를 끌어들였다. 아이고 족이 아니라 이번엔 신이 나오네요. 버클리에 따르면 마음 곧 정신은 관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관념 자체는 지각되어 마음속에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수동성을 지니는 데 반해 마음은 외부 대상을 지각하여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동성을 지니고 있다. 1번, 2번 나왔네요. 1번, 2번. 마음과 정신은 똑같은 겁니다. 얘는 뭘 하죠? 관념을 지각하고요. 관념을 형성하는 주체로서 능동성이 있네요. 관념은요. 여기에 말이 이미 나왔죠? 지각하고 관념이 형성한다. 관념은 형성된다. 얘는 수동성을 띈다. 버클리는 대상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했지만 지각하는 능동적 존재로서의 정신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정신은 뭐랑 똑같다? 마음. 버클리의 입장에서 마음은 다른 외부 세계들과의 정신, 외부 세계의 대상들과 달리 지각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으로 신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지각되지 않아도 갑자기 신은 뭐랑 비슷하다? 마음, 정신과 비슷하다. 지각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다. 신은 지각함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신은 지각함 그 자체이다. 신은 마음이랑 달라요. 마음은 정신이고 지각의 주체인데 신은 지각함 그 자체래요. 버클리는 우리가 지각하고 있지 않더라도 모든 대상은 무한한 정신인 신이 항상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라고 말했다. 신은 지각함 그 자체라고 하면서 앞뒤가 좀 다르네요. 신은 정신이래요. 다만 무한한 정신이죠. 이 말은 그냥 써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뿐이지 지각함 그 자체 그냥 지각함이라는 말을 신으로 바꿀 수는 없나 본데요. 신은 뭔데 그럼? 무한한 정신 마음 정신이자 마음인데 앞에 무한한이 붙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뭐죠? 지각의 주체. 근데 무한하기 때문에 뭘 한다? 언제나 지각을 한다 이거죠. 모든 대상은 존재한다. 근데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뭐 때문에 존재한다? 지각하기에 존재한다 였잖아요. 지각하는 관념들의 어떤 조합일 뿐이다 라고 했는데 그 관념을 형성하는 게 우리 같은 어떤 개별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순간순간 존재할 수 있고 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신이 하니까 상관없다. 갑자기 이상한 어떤 회피 전략을 사용하죠? 영원히 깨어있어 모든 것을 지각하는 신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세계를 지각하지 않아도 세계는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뭐에 대한 반박이죠? 첫 번째 이거 지각 안 했을 때 존재하는 거 어떻게 설명할래? 지각 안 하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거에 대한 의문을 해결한 거니까 얘는 의문 1에 대한 답이네요. 물론
2-1이겠지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는 외부 세계가 모든 것을 지각하는 신에 의해 운영되며 자연법칙이라 불리는 체계성을 지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자연법칙이라 불리는 체계성. 자연법칙은 체계성입니다. 예측 가능한 방식? 아까 봤던 말 같은데 찾아볼게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감각 경험의 한 유형. 완벽하게 똑같은 말은 아니니까 얘는 아마도 족 얘기하는 건가? 두 번째 의문. 뭐였죠? 나무에 대한 감각 경험이 구체적으로 반복적인 유형을 유지하는 것은 나무라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은 아닐까? 라고 했는데 때문에라고 했네요. 이유. 즉 2-2번 의문에 대한 답입니다. 뭐죠? 족을 이루는 이유. 신에 의해 운영되는 거 깔아놓고 자연법칙이라는 체계성을 지니니까 그래서 족을 이루는 것이다. 요게 이유네요. 맨 밑에 5초 해야지 또. 다 했나요?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했나요? 네. 신이 갑자기 들어왔고요. 신은 무슨 역할이죠? 거의 감각적으로 지각하면 존재한다. 이거에 대한 어떤 치드키를 사용해서 신은 CCTV다 이거예요. 신은 거의 CCTV로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으니까 지각하는 순간, 보는 순간, 감각적으로 보는 그 순간에 존재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안 보더라도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신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자연법칙, 체계성을 지니며 언제나 존재한다. 그러니까 족도 이루는 것이다. 신이라는 치트키를 사용했다. 이 정도입니다. 버클리는 신의 존재를 설정함으로써 신의 지각에 의해 대상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너무 치트키야. 결국 외부 세계는 신에 의해서 그 존재가 보증되는 셈이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상식적 실제론에서 말하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신에 의해 보증되니까 존재하는 거지, 신에 의해 지각되니까 존재하는 거지, 지각이랑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건 없다. 우리가 지각하는 모든 것은 신이 가진 힘의 증표이다. 갑자기 굉장히 좀 종교적이네요. 이렇게 그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우리의 지각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그 존재가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냥 읽은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앞에 말했던 상식적인 실제론과 똑같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신이 아닌 사람. 지속적으로 그 존재가 인정될 수 있다. 왜? 독립적인 게 아니고 신과의 연관성. 신이 뭔데? 무한한 지각의 주체. 한마디로 감각적으로 지각되니까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부정되지 않아도 된다. 누가 등판하면? 신이 등판하면. 이 정도의 내용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전체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흐름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언제나 뒤의 내용을 앞으로 연결하면서 전체 틀 한번 만드시고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본 다음에 결국 버클리라는 사람은 상식적 실제론의 입장을 비판하는데 비판할 때 마지막에 목까지 등판해서 중간엔 족이라는 걸로 끝냈고 약간 회피하는 느낌이었다면 맨 마지막엔 신이 등판해서 그냥 모든 것들을 끝내버린 그런 글이었네 라고 생각하시면 결국 상식적 실제론과 버클리는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건 똑같네. 이 글에서는 버클리의 입장 위주로 써있기 때문에 버클리가 상식적 실제론을 이겼네 라는 거 생각하면서 끝내면 딱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읽기만 해봤고요. 읽은 거 바탕으로 문제 푸신 다음에 지난 영상에는 그 질문 댓글 같은 게 없었는데 문제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상세한 풀이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또 3편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안녕.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